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 완전 뽀얗네. 있어요. 몇 살이에요? 23살. 23살? 벌써 23이나 됐어. 학생으로 A로 보이네. 이제 갓 20살로 보인다. 성씨가 어떻게 돼요? 성이요. 음. 예술성, 감성적인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감성도 풍부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여리고 생명을 또 귀하게 생각할 줄도 알고 겁도 많고 귀여워. 근데 있잖아 언니, 지금 언니 상황이 내 진로 방향도 제대로 갈피를 못 잡겠고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 될련지, 안 되면 어떡하는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일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네. 생일을 좀 말해줄래요? 9월 嗯 21일이에요. 양력. 네.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아졌어? 응? 우리 언니는 되게 밝게 웃고 있지만 그늘이 있어요. 내 가정사로도 마음이 아리고 많이 억하심정을 누르고 살아야 되고, 나 혼자 독고다이 마냥 나 혼자 노력해서 나 혼자 고생해서 나 혼자 읽어야 돼. 혼자 이겨내려니 가뜩이나 힘든데 상황들이 자꾸만 나를 누르고 사람들도 자꾸만 내가 배려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이 도망치고 싶기도 하다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싶고, 나이가 아직 23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랬거든. 나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딱 선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길을 딱 열고자 했을 적에 올해 가을부터 온기가 조금씩 열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고 내가 용기가 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지금 나를 누르고만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라고만 말을 해야 해서 괜히 내가 미안해져. 나도 못 이겨내서 너무너무 힘들어 놓고, 나도 중심 못 잡고 그 나이에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기만 해놓고서 지금 언니 보고 나도 못했던 거를 혼자 이겨내라고 하려니 미안하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되게 모르겠어요. 남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왜 그랬어? 라고 묻고 싶은데, 물어봤는데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밖에 없잖아요. 용서하고 계속 괜찮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괜찮지가 않아서, 괜찮아지지가 않아서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고 살면서 살아가는 겪을까 일들을 말까 하는 일들이 왜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겪고 왔을까? 한 번도 아니고 왜 참기만 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나는 그저 배려하는 게 좋아서, 이해해주는 게 좋아서 계속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그랬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해줘서 이 사람이 정말 편하면 나는 그게
나한테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 내가 괜찮아지지는 못해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고.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그래. 어릴 때부터 언니야. 내 가정 안에서도 언니는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했고, 내 부모에게 내가 정을 많이 못 느끼고 나도 표현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셔. 그러다 보니 사람이나 내 주변 친구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길고양이, 강아지들 봐도 마음이 아프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언니는 마음이 늘 여려지고, 근데 뭔가 새로 내가 나를 위해서 시도를 하자니 조금은 이제 남들 하는 것처럼 욕심을 좀 내볼라니 이미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때까지도 어려웠잖아. 이게 될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부시고 이겨내라고 말하려니 내가 미안한 거고 마음이 짠한 거고. 나도 언니라고 할게. 언니도 어릴 적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늘 참기만 했고,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겨도 분노, 화남, 슬픔, 기쁨 모든 것들을 다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늘 웃어주기만 하고 늘 들어주기만 하고 그랬구나, 괜찮아 이러고 살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 집안에선 내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야. 뜻하지 않은 말도 나오게 되고, 그게 점점 나를 더 옥죄고 마음에 병이 되고, 이게 화기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점점 위축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하고, 혼자서 뭔가 끄적끄적 하는 것들이 제일 편안하고 좋고, 근데 정작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세상 밖에 꺼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이제 용기도 잘 안 나고, 어딜 가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될 거고. 지금 원래는 올해 가을부터 언니한테는 조금은 새로운 변화를 주고 마음에도 변화를 주고 이동을 해라, 이제 변화를 줘라 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언니는 손에도 재주가 있으시고 디자인이나 뭐 아트나 글, 그림 이런 재주도 배워보면 잘할 사람이고, 애견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손끝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잘할 사람이에요.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너무 바닥이고 뭘 해도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만 답을 찾는단 말이라. 근데 언니는 지금 마음에서는 어딜 가든지 여전히 배려만 할 거고, 여전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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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요만 할 거야. 그러고 집에 와서 혼자 울고, 내가 오늘 낮에 아침에 못했던 말 곱씹으면서 잠도 못 잘 거고, 아침에 또 나가려면 천근만근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나가면 또 헤헤 웃고 괜찮아요. 안 그래도 돼, 언니야. 그렇게 안 해도 못된 거 아니야. 사주상에 망신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덕이 없어요, 언니. 내가 베풀어준 만큼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기가 싫고 겁이 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겁이 나다 보니 망설이다 내 할 말도 다 놓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나는 늘 조용해. 그러고 웃어주고, 남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고, 그러다 보면 남들은 때로는 아우 푼수 같다, 귀엽다, 덜렁대는 것도 귀엽다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 당하잖아, 언니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런 게 아닐 거야, 진심일 거야 라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만은 않단 말이라. 이제 그거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나이가 돼버렸고, 23살이라는 나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에 나와야 하고, 더 험한 일도 겪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걸 겪어볼 수도 있는 나이인데, 이제 언니 자체가 내 마음에서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어딘가 나가는 것 자체가 뭔가가 두렵고, 뭔가 시작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까지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치? 언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걸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피아노도 되게 하고 싶었고 바이올린도 하고 싶었고 했는데 저 말고도 저 형네들도 하고 싶어 했는데 전부 예술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건 지원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만뒀었어요. 다 그만뒀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글로 써보고 노래 가사로 써보는 건 어떨까 언니? 끄적끄적하면서 내가 말로 못 꺼내는 것들 많잖아. 이미 너무 닫아버린 지가 오래다 보니까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죠. 그거를 글로써 작사 아니면 이제 작곡 내 마음을 멜로디로 표현을 한다든지 글로써 표현을 한다든지 노래 가사로 표현을 한다든지 예술적인 감각, 감성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아마 내가 그런 쪽으로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또는 내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초들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아픔들이 없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데 쟁취하지 못하고 처우가 나쁘고 나만 안 되고 나만 참아야 되고 배려하고 이해해줬는데 결과가 나빴잖아. 언니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뭔가 내 감정들을 표현한 노래가 완성이 되거나 뭔가가 탄생을 했을 적에 돌이켜보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못 겪었다면 이런 노랫말이 나왔을까? 이런 글이 나왔을까? 라고 말해주고 싶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무대뽀 정신도 필요해. 음악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내 동생 29이거든? 지금 음악해. 늦가기. 공연하러 다녀. 아이돌 하기엔 늦었다 할 수 있겠지. 근데 돈 버는 게 좀 급해서 지금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무대뽀도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 그냥. 올해 가을부터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있었고 나를 가두고 있었고 내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부분들을 올 가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변화들이 생긴다 그래요. 용기도 좀 생길 수 있어. 근데 내가 먼저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잖아.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 면접을 봐야 되고 그 시기가 돼서 이동을 하더라도 근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내가 웃을 수가 있고 웃는 게 정말 이게 밝아 보이고 정말 따뜻해 보이는 건데 언니는 웃고 있어도 너무 밝게 웃는데 그 뒤에 그늘이 있다 그랬잖아. 아픔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데 환경에서부터도 나를 누르는 것들이 있었다 했고 근데 요 부분들을 내가 지금 여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라도 끄적끄적 혼자서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좋을 거니까. 언니 보고 있으면 악동 뮤지션 생각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감성도 가지고 있고 재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재주도 있어. 언니 글씨체도 예쁠 건데. 취미 삼아서 이것저것 뭐 팬아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좋아하죠.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손으로 내가 생각하던 감정들, 내가 억울했던 순간들,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가사로 써봐도 되고 그냥 시를 써봐도 되고. 계속 막 그런 학원을 다녀볼까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전공도 아예 상관이 완전 딴판이고 하니까 지금 휴학도 한번 했었거든요. 돈 번다고. 근데 지금 시작했다가 너무 늦어버리면 어떡하지 싶고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원했던 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발씩 했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더 살아본 선배로서 하고 싶은 걸 너무너무 못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못 해봤기 때문에 너무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언니야. 그냥 그 짬나는 조금의 짬나는 시간에라도 해볼 걸 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이 나이가 되니까. 아직은 나도 젊지만 34살인데 아직은 나도 젊지만 왜 그때 당시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왜 나만 못할까 이런 데 사로잡히면서도 억울해하면서도 왜 이렇게 돈에 쫓겨 살아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도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 순간순간 내가 잠 조금 덜 자고 내가 좋아하는 걸 노력했었으면 지금의 나는 또 어땠을까. 내가 비록 무단길을 그때 그렇게 했어도 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도 그게 한이 되니까 못 해본 게 한이 돼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언니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중요한 거는 언니는 어느 직장을 가지든 간에 조금 문제가 될 것들이 사람한테 좀 치일 수 있어요. 늘 참아야 할 거예요. 또 언니가 말 안 해도 늘 참을 거고 바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겨내려면 내가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봐. 근데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얼른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취업을 나간다 하더라도 진짜 나중에 언니 안타깝지만은 조금 운동형 외톨이 마냥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퇴근하고 나는 시간에는 집 밖에 나가기가 싫을 수가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지치고 싫고 버거울 수가 있어요. 나는 언니 가슴에 조금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언니가 하고 싶었던 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딱 기억하다가 나중에 27세 됐을 때 언니 모습을 내가 지금 미리 말해줄게요. 언니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했을 경우에 어떻게든지 끈을 안 놓고 했을 경우에 그때 가면 언니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내가 만든 것들을 어디에 공모전에 낸다든지 어디 뭐 제작사에 낸다든지 어디 오디션에 제출을 한다든지 어느 가수에게 메일로 보내서 뭐가 당선이 된다든지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직업 가치관에 큰 변화가 안 보일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내려놓고 일만 쫓아간다면 힘들 거예요. 그때가 돼도. 마음의 우울증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인한 불면증도 더 심해질 거고 심화병이 더 많이 자리 잡을 거 젊은 나이에. 만약에 언니가 그냥 그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거를 포기할래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언니한테 맞는 직업은 심리 또는 이제 아이들에게 뭐 치료,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유아 교육 쪽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어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마음 씀씀이 자체가 되게 이런 것들에 어리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에 대해서 언니는 너무 이렇게 예쁜 마음이 있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직업,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 그러면서 마음에 뿌듯함이라도 얻고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요 언니는. 그리고 소화가 좀 약한 것 같아. 위장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먹는 거 조절 잘하고 내려놓지 마 하고 싶은 거. 언니는 타고난 게 예술적 감각이야. 감성이야. 내 마음, 감성. 그걸 표현해야 돼. 안 그러면 갇혀 사는 것 같아. 갑갑해. 이겨내요 언니. 아직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때려쳐뿌라. 어? 다시 하면 되지. 그래도 되는 나이다. 진짜로. 일하다가 아닌 것 같잖아? 요새 다 현실해. 근데 우리 나이가 돼서 보잖아 언니야? 때려쳐도 돼. 하고 싶은 거 해. 돈 벌어야 돼서 참고 하다가 언니 나중에 뭐 한 마음병 심하게 얻어가지고 이제 어디서도 일 못하겠고 겁이 나고
그 운동용 외톨이에다가 집순이 될 거가. 어디 일을 갈라 해도 겁이 나서 못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더라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끈을 놓지 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책 사서 연습해보고 유튜브 검색해가 보고. 여기 유튜브 보고 왔잖아. 맞아요. 유튜브 보고 배우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해봐요. 지금은 내가 이만큼 자꾸 밀려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했고 못하고 누르다 보니까 내 자존감이 바닥이지만, 언니가 스스로 내가 조금씩 한 계단 올라가면서 조금 다져지면 자신감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언니도 성격이 욱하는 게 있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열정으로 좀 써요, 언니. 너무 일만 생각하지 마.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20대 후반까지 있잖아. 얽매여 살았어.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 가족이었어. 내가 없었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몰라. 7,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 입으면서 있잖아. 돈 10,000원짜리 한 장 벌벌벌 떨고 살았어. 주말도 없이 투잡 쓰리잡 뛰고 그랬어. 차에서 이동이 많다 보니까 차에서 김밥 먹고 차에서 쪽잠 자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그거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망증도 되게 심해지고 힘들더라. 그때 내 나이 27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언니 하고 싶은 길을 꼭 놓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시도를 해봐요. 알았지? 화이팅. 너무 예뻐. 화이팅해요. 언니 엄마 성격 좀 조급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부딪힐라 하지 말고. 그래서 나왔어요. 물 벌어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좀 너무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되고. 근데 그래도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어른들이시고 힘드셔도 우리 집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내려놓고 살았어. 근데 그거 못 내려놓고 살다가 언니가 자리 못 잡으면 더 큰 후회가 와. 조금 모질다 소리 듣더라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도 언니부터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니 마음이 회복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용기를 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걱정이 돼서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알면서도 같이 있으면 버거웠죠. 이제는 너무 남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언니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돈 중요하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야, 언니. 조금 더 살아보면 알 거라. 내려놓지 마. 답답하면 한 번씩 전화해요. 어디 면접 보고 어디 뭐 취업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디 해야 되는데 궁금하면 연락해. 문자 타다닥 남기고. 궁금한 거 물어봐. 그럼 가족 중에 딸 하나 있는데 이동해서 하고 싶은데
평상시에 얼굴도 볼 수 있고 같이 지낼 수도 있고 현대 중에 제일 편하게 친하게 막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릴 때 했던 그 잘못이 안 잊혀져서 한 번씩 이렇게 오빠를 죄인을 만드니까 오빠가 나한테 평생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난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돼서 자꾸 미워하게 되고 잘 지내다가도 자꾸 그런 생각이 가끔씩 나면 너무 힘들고 마음을 내리는 게 힘들어도 그것 또한 이제 오빠의 평생의 숙제일 거고, 근데 그 마음이 안 내려진다는 거에 있어서 죄책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 그랬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 하고 지금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방송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걸 물어보긴 좀 그래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조금씩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잠시 잠깐은 언니, 잠시 잠깐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잠시 잠깐은 생각하지 않으려면 안 부딪혀야 되잖아. 다보 몇 년이라도. 그러면서 언니 마음 좀 다스리는 데 치우쳤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다고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미안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나도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그 나이 때 어릴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옛날 사람들 마인드. 왜냐면 근데 나도 내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크니까 내 부모님한테 따지게 되는 거야. 다다다다. 근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 여전히 불편하고 알아도 어찌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화가 나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의외로.